국토가 두 조각이 남으로써 얼마 안가 같은 결의끼리 피 흘려 싸우는 결의에 비극을 가져왔다. 국토가 두 조각이 난 것을 이용하여 남한은 물론 극동 전역에 걸쳐 공산주의가 세력을 뻗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서 뒤엎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38선은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인 분할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군사적인 분할 경계선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미국이 38선에서의 한반도의 영원한 정치적 분할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소련군 사령관은 북한 지역에 대한 그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 38선을 군사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적 경계선으로 바꾸어 해석하여 한국의 정상적인 사회적, 행정적 관계를 갈라지게 했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야심을 품고 있는 소련을 상대로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교섭해 보았자 실패에 돌아가고 말 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국, 영국 및 소련은 통일된 한국 정부의 수립을 위한 협정의 뜻을 같이 하였고 그 후 중국도 이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드디어는 이 협정에 따라 두 개의 미소 공동기관을 마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소 두 나라 군사령부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남북한에 관계되는 긴급한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행정적 경제적 문제에 관한 양쪽 사령부의 항구적인 조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시부터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는 그 노리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뜻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 대표는 두 쪽 난 국토를 통합하려고 애썼으나 소련 측은 한국 문제를 행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 간에 있어서의 단순한 교환과 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양쪽의 견해가 엄청나게 달랐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겨우 합의된 것이 서신의 교환, 방송 주파수의 배정 및 군의 연락 등 같은 사소한 문제에 그칠 따름이었다. 그 후 민주주의적인 임시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의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채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 통치 조항에 대하여 한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무시한다 해서 온 국민을 통틀어 반대 항의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공산 지배의 북한 동포까지도 그러하였다. 애초에는 좌익 분자들까지도 반대 항의를 하였으나 소련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지령을 받고 하루아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소련 측은 한국 사람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 임시 정부 수립 절차에 있어 모스크바 협정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지지한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에 하나여 그 위원회의 협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소련 측의 전략은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 통치안을 반대한 대다수의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을 빼버리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지 않았던 극히 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우세한 입장에 놓으려는 것이었다. 미국은 비록 모스크바 협정에 서로 뜻을 같이 하였다 치더라도 모스크바 협정 그 자체가 한국에 관한 것이고 한민족에 관한 것이니만큼 어디까지나 한국민은 이 협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요 소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던 것이다. 아무튼 소련은 남한까지도 공산화가 가능한 통일된 한국 이외에는 그들의 눈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소련 공산 측의 고집 때문에 심지어 미소 공동위원회의 토의 상황에 관한 공동보고서에 대한 합의마저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독립정부 수립이 공동위원회를 통한 교섭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을 알자 소련, 영국 및 중국에 대하여 모스크바 협정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관계된 네 나라의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소련은 그러한 회의마저 모스크바 협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소련과 그 이상 직접 교섭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임을 알고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도 올바른 요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으므로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독립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제연합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는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1947년 11월 14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마련된 위원단은 통일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소련 점령하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거부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소련의 반대 때문에 남북한을 통틀어 총선거 실시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거를 남한에서만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불가불 유행감시하에 남한에서만이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12월 12일 제8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만이 합법적인 정부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40몇 개국이 한국을 합법 정부로서 승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괴뢰 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이른 아침 국제 공산주의자의 조종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면적인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끼리 악이 다툼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와 같은 공격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로 보고 공산군의 적대 행위의 중지와 38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침략 행위를 감행하였던 북한 괴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순순히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미군과 더불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의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유엔의 16개 나라가 한국전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메가더 장군이 유엔 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미국 이외의 15개국 유엔 회원이 통합사령부에 군대를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국이 의료반을 파견하였고 기타 여러 나라들이 여러가지 원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깃발 아래 불법 침략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공동의 작전에 참여하였고 비록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중공군의 엄청난 개입으로 인하여 다시 마의 38선이 그대로 남기는 하였으나 불법 침략 행위는 반드시 격퇴시켜야 한다는 인류 역사상의 새로운 희망과 상징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만일 그 당시에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공통 전선을 펴지 못하였다면 극동의 평화는 물론이요 공산주의 팽창 세력이 또 다른 유엔 평화의 호국가에게 침략의 화살을 던졌을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6.25 동란을 통하여 온 결의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직접 전쟁에 참가해준 유엔 회원국들의 공적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것이며 온 세계 자유민에 대한 크나큰 희망이 될 것이다. 뿐더러 우리 결의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독립을 위해 북한 공산 침략군 및 중공 침략군과 싸워준 회원국이야말로 피로 맺어진 우리의 우방이며 우리의 민족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피해 능선에서, 철의 삼각지에서, 임진강의 전투에서,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가지가지의 전투에서 우리들과 어깨를 같이하며 싸우다가 피 흘린 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은인인 것이다. 그들이 한국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옛날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우리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오로지 그들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아무런 대가 없는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야말로 우리 결의와 국가를 위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6.25 동란을 계기로 유엔 참전국들이 한국의 독립과 그 국제적 지위를 높여준 것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실이다.